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연구원이죠. 강승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코너에는 처음 인사드리는 네, 것 오늘 같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시기가 시기만큼 이제 어려운 자리 저희가 모셨는데요. 먼저 FOMC 얘기입니다. 11월 FOMC가 종료되고 나서 일부 IB들이 좀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더 앞당긴 듯한 모습이 있었고, 하지만 장중에서는 미국 증시가 시장은 좀 완화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뭔가 이게 비둘기냐 매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매고 어떤 이야기를 비둘기다 이렇게 도식화해서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 회의가 긍정적인지 시장이 긍정적인 뭐 조금 도비시한 회의였는지 좀 호키시한 회의였는지를 구분하는 핵심은 결국 시장의 기대보다 어떠했냐가 중요한데 이번 FOMC 직전부터 이미 미국의 단기자금 시장이 내년도에 금리 2번 올릴 수 있다 쪽에 베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매파적인 회의로 규정짓기 위해서는 시장의 어떤 우려보다 조금 더 강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연준의 어떤 중기적인 시각은 물가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걸 아직도 조금 갖고 있다. 물론 한 발 물러나긴 했어도 아직까지 물가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는 비유 자체를 포기하진 않았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일단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조건부로 테이퍼링 끝나면 바로 금리 인상하는 그런 식의 해석은 지양하다라는 어떤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반응이 조금 더 맞았던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 중에 이제 경제 전망에 따라서 테이퍼링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명확함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히려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오히려 지양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테이퍼링의 속도가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빨라질 수도 혹은 느려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라고 보고 오늘 이제 성명서를 보시면 11월, 12월은 일단 오늘 얘기했던 150억 달러씩 할 거고 그 이후에는 페이스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의 생각은 아마도 내년도 경제 전망을 새롭게 수정하는 내년 3월쯤 가서는 조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저 내년 2월까지 내년 초부터 페이스 조절을 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처음 페이스 조절할 때부터 이미 속도를 좀 빨리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장이 좀 과도하게 조기금리 인상을 프라이싱을 급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 경기에 대한 첫 번째 시그널을 주는 3월 FOMC에서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있고요. 적어도 만약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시점이 내년 초보다는 빨라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12월 FOMC 회의도 있고 3월 전까지는 한 번 더 회의가 있어서 앞으로 두 번의 회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테이퍼링 속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승헌 연구원은 채권 시장에서 라이징 스타이죠. 여의도에서. 굳이 여기서 모셨던 이유는 FOMC 이면에 있었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죠. 상당 부분 좀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와 또한 금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보통 테이퍼링을 공포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채권을 사주던 사람들이 안 사주면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이게 경기가 좋은 것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건 호재인데 말 그대로 수급 때문에 금리 올라가면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있었는데 사실 FOMC 당일날 미국의 재무부가 어떤 발표를 하냐면 야, 우리가 앞으로 부채를 예전보다는 덜 써도 될 것 같으니 그 앞으로 향후 3개월 동안 직전 3개월 그보다 국채 입찰 규모를 월 260억 달러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채권을 사는 사람은 월 150억 달러 줄였는데 애초에 채권 공급 규모 자체가 월 260억 달러 줄기 때문에 유동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의외로 미국의 금융시장에 녹아있는 돈들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수급적인 재료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논리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핵심은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그 메인 드라이브는 역시나 경기가 될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내년도 1분기까지는 미국 경기가 흔히 말하는 델타 때문에 밀어놨던 성장을 확인하는 시간이 내년 1분기로 보기 때문에 경기를 탄 금리 상승을 일단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를 탄 금리 상승을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신흥국 시장은 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11월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일단 양국 금리 차가 국내 원화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아마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어떤 경기 모멘텀 차이의 격차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반대로 작년을 떠올려 보시면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자산 수익이 좋았던 게 오히려 DM보다는 EM 쪽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돈이 유동성이 풀려나는 과정에서 EM 쪽이 좋았고 그 EM 쪽이 왜 좋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요 선진국들의 소비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이 걸려 있으니까 본인들이 자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소비를 할 수 없고 대부분 상품 소비에 집중. 근데 그 상품 소비를 하다 보니까 밸류 체인에 걸려 있는 EM들의 경기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서 EM이라 하면 신흥시장국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지니 한국으로 원화 자금으로 확 쏠릴까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방향적이지 않은 게 반대로 금리 차는 그렇게 벌어져도 경기 모멘텀은 DM 쪽에 조금 더 우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리 차가 지금은 가장 메인 드라이버가 되긴 어렵다. 한국의 금리가 더 먼저 올라가니까 원화 쪽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수급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방향적인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적인 부분이라서 그 한국의 기준금리를 근거로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을 기대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수급차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테이퍼링이 시작됐습니다. 2014년에 학습 효과가 있긴 하는데요. 그때랑 불안감은 연준이 전 세계 중앙은행이자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연준의 행보에 주요 국가들이 따라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행보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각 중앙은행들마다 본인 국가들의 어떤 통화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행동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탠스가 보이냐면 최근에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와 보고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경기보다는 지금은 금융불안정성 누중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천명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페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전히 고용시장이 강하지만 아직까지 고용시장 회복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코멘트, 경기와 자산시장 불안 중에 경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한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뭐 금융불안정성,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금융불안정성 누중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인, 아마도 연준보다는 조금 더 자산시장에 덜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자산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행보가 금융시장에는 친절하지는 상대적으로 않을 거다라는 것의 이면에는 그만큼 한국의 펀더멘털리 경기가 좀 더 선반영한 것을 깔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의도 NH투자증권 강승원 더블앤 마스터즈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